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템이요. 어제 밤에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고 네. 우리 제작진이 원고를 다 써놨는데 어제 밤에 그냥 빨간 글씨에 하얀 자막으로 뉴진스 5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그걸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저도 방송 봤어요. 중에. 봤어요. 저 그 시간에 이제 막 다른 채널 방송을 하고 바꾸는데 있다가 또 누가 또 양재열 변호사나 박지원 변호사를 거기서 디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거 아니고 속보. 그리고 이제 뉴진스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 있고 또 며칠 전에 정우성 씨가 네. 등장해서 아이템이 생겼어요. 정우성 씨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허변 네.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 아이를 낳았어요. 예, 정우성 씨의 이거도 법적으로 보면 혼외자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둘이 두 법적 그렇죠. 부부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사실 모델 문가비 씨가 한동안 대중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어요. 잠적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SNS 그래요? 업로드가 없었는데 예. 갑자기 결혼 고백이 아니라 양육 고백을 SNS를 통해서 한 겁니다. 네. 아이의 손이 문가비 씨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다정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예. 소중한 것일수록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아이와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문가비 씨가 결혼 얘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매체를 통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서면을 쓰고 있었는데요. 9시쯤이었어요. 속보가 뜨는 거예요. 속보. 문가비 씨의 친부가 정우성 씨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만 보고 연기를 같이 하는 것인가, 뭔가 새로운 드라마를 찍는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문가비 씨가 양육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사진 속 아기의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가 맞았다라는 공식 입장이 한 2-3시간 뒤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만 친부가 맞기 때문에 네.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라는 것이 정우성 씨 입장이었고요. 예. 이게 이번 주 내내 정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우성 씨가 지금 교제하는 여성분이 있다라는 보도는 있었죠. 네, 교제하는 그러니까 여러 그 이후에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예. 이 논란이 살을 붙여가면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정우성 씨가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성 보도들이지만 어쨌든 나온 얘기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정우성 씨가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여성은 정우성 씨의 혼외자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보도로 접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네. 보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정우성 씨가 뭐 여러 여성들에게 뭐 메시지를 보냈다, 그걸 받았다는 사람이 공개했다. 근데 이거는 진위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네. 있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네. 정우성 씨가 평소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다정한 어. 그런 따뜻한 젠틀한 이미지였고 네. 뭐 유엔 난민 기구의 홍보 대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데다가 또 미혼모 캠페인에 참여를 했던 그런 영상들까지 공개가 그래요? 되면서 네. 대중들이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양 변호사는 이 이슈를 어떻게 봅니까?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양재열 변호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 법적인 건 이제 얘기 차차 해보기로 하고. 네. 근데 사실 뭔가 근데 이제 저는 딱 보면서 예전이랑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구나. 한 10년 전에 이런 보도 만약 이런 일이 네. 벌어졌으면 그냥 뭔가 더 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난이 좀 더 많았을 네. 것 같아요. 비난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정우성 씨에 대해서 지금은 좀 그냥 담담하다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네. 것으로 보이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허준 네. 변호사님 소개시켜준 내용들도 다루고 하면서도 이게 성인 남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좀 약간 예.
회의 비슷한 것도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법적으로도 이걸 통해서 짚어볼 문제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전해드리고 있기도 한데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고 또 정우성 씨가 어찌됐든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문가비 씨도 성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인식들 그리고 특히 아이를 이제 비혼이라고 하죠. 미혼이 아니라 비혼 이제 마음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뒷받침이 되려면 실제로 아직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책임이 있는 여성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여성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양변. 네. 이 아이는 법적으로 네. 생물학적으로는 정우성 씨가 아빠예요. 네.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천에 보면 이제 민법의 가족법 분야에 보면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 엄마인 게 당연해요. 예. 근데 아버지는 혼인 중이라든가 아니면 혼인 이전에 뭐 며칠 내지 이혼 이전에 며칠을 낳은 아버지만 친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일 것이야. 왠지 생물학적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이 정우성 씨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법적으로는 부자 관계가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래된 뭐 짤이긴 합니다만 유명한 짤이 있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야.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지를 해줘야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친자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쟤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인지했어 지금. 근데 이제 밝혔- 법적으로는 안 했죠. 법적으로는 안 아직. 했지만 그렇게 해야 친부로 친부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얘는 이 아이 성은 문 씨예요, 정 씨예요? 아 근데 정우성 씨가 인지 신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미 자발적으로 이걸 임의 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인지를.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출생신고를 직접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관할 시군구청 이런 데 가서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인지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 친자 관계가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놨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지금 아이가 3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정 씨로 성립돼 있는 아이가 이제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왜냐면 있죠. 3월에 태어나고 지금 한 8개월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가비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정우성 씨 바로 인정하고란 거 보면 네. 뭔가 그 사이에 문가비 정리가? 씨하고 정우성 씨 사이 이런 게 정리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지 신고 그거 확인은 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그렇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가능성을. 네. 예. 근데 인지 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도 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이미 친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지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을 수도 있고 협의 중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 본을 누구로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런데 인지 신고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아버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예. 만약에 엄마랑 협의를 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성은 문 씨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정우성 씨하고 문가비 씨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네. 요런, 그렇죠. 요런 그리고 거구나.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정우성 씨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혹은 두 사람이 합의로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문가비 씨 쪽으로만 올리자.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자녀가 아니다라고 협의를 했더라도 이 자발적으로 이제 임의인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가비 씨 쪽으로만 남기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아이가 나중에 나는 어쨌든 아버지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강제인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이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녀가 원하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설령 지금은 두 사람이 내가 인정하지만 가족관계 호적 옛날 말로 호적에는 안 올리겠다라고 해도 나중에 내가 올라갈래요 하면 그냥 올려야 돼요.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돼서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나 정우성 씨 밑으로 들어갈래요 호적으로. 부자관계라고 하는 건 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어쨌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누구한테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양육비. 이거 양육비는 충분히 주겠다. 정우성 씨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두 사람의 협의의 나름이에요? 일단 예. 뭐든지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협의하는 데서 사회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협의가 우선인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주든지 정우성 씨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법적으로는 일종의 기준이 제시돼 있긴 해요. 되게 이제 표가 부부의
소득 월 소득에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뭐 마침 이제 유튜브 보신 분은 화면으로도 기준표를 보실 수 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저기 약간 저는 한 가지 이 법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소득이 정말 많을 경우에 최대 액수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낮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소득이 정말 많아도 법적으로는 3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남성분이 아이를 책임지지 않더라도 그 남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 한계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약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하지만 정우성 씨가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탑스타니까.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 네. 상속은 지금으로서는요.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속 순위의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잖아요. 그러네.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건데 자녀를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우성 씨의 유일한 친자인 이 아이가 100%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1순위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우성 씨가 유언이라든가 뭐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최소한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정우성 씨가 다른 분과 또 좋은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친자를 낳게 맞아. 된다고 하면 그 혼인관계의 배우자와 지금 태어난 문가비 씨와의 태어난 이 혼외자 아이와 혼인관계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1.5대 배우자가 1.5고요. 1.5대 자녀들은 동일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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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상속 네. 비율로 상속을 받아가게 됩니다. 혼외자나 혼인 내에서 네. 출생한 아이나 똑같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뉴진스 볼게요. 일단 허변 요거부터 허변이 좀 정리해 주세요. 뉴진스 어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했거든요. 어도어에 네. 주장이 뭐예요, 뉴진스? 뉴진스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6가지의 요구 사항을 어도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시한을 14일로 정했어요. 예. 왜 14일로 정했냐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준 계약서에 보면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일 동안 그러니까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14일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예.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신들의 6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14일에 말미를 줬는데 뉴진스 주장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답변도 기자회견 1시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에 받은 내용도 너무 시간이 짧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요구사항을 보면요. 예.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 그리고 아하. 뉴진스 멤버 한이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 때문에 국감장에도 나갔잖아요. 그 매니저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 예. 그리고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음반 밀어내기 그러니까 음반의 물량을 이게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음반을 많이 줘가지고 이 가수들을 팬사인회 같은 걸 열어서 음반을 소진하게끔 만드는 그 행위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거고요. 예.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분쟁이 있습니다. 예. 이 민희진 대표가 있을 때 이 예. 감독과 이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어도어에서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했거든요. 이 예. 분쟁을 해결해달라. 그리고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거거든요. 네. 양변. 예. 이거 해지 돼요? 일단 일단 어도 측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다른 멤버가 한이를 무시했다.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다른 매니저. 예. 한이가 매니저가 그 팀의 멤버에게 한이나 뉴진스 무시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안타깝게 네. 생각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다른 멤버가 한이를 무시하라고 했다. 이 부분을 인정했을까요? 이 지금 한이가 그 국회에 나와서 일종의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됐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아니라고 봤어요. 근로자 아니라고.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다른 멤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도가
어제 이제 뉴진스는 어드워라는 회사가 우리를 고용했으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 그게 아니야. 니네는 사용자 관계,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장님하고 직원이 아니야.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다른 직원 빌리 프레비라고 하는 다른 멤버도 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예. 직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고 사장님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도어에서는 우리의 관계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무시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야라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물론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이 전속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한이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용돼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사실 회사에 시키는 대로 했었냐 이런 주장을 할 텐데 그게 아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대등한 관계다. 이제 네. 고용 보호받아야 될 그게 네. 아니라 자 어제 보니까 민지 씨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거 뭐 이제 그럼 뭐 양쪽에 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맞냐?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실제로 제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왜냐하면 양측의 계약서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보통의 계약 관계와 표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해지 사유가 되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진스 측의 요구 사항을 보면 예.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기획사가 아티스트 특히 청소년 아티스트들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들이 있잖아요. 계약생의 의무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뉴진스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있는 거는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 영상,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그다음에 뉴진스만의 작업물 보장 요 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음반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것부터 증명을 해야지 내가 어떤 뉴진스가 결과적으로 그걸로 무슨 피해를 받는지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지 그 과정에서 어도어가 위반을 한 의무가 있는지 계약생의 의무가 있는지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 위반의 정도가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뉴진스 측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법적인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할 것 같으니. 왜냐하면 지금 뉴진스 지금 어도어에서는 뉴진스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해지를 해야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러네.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변은 사실-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법적 분쟁이 붙으면. 가장 지금 큰 내용은 민희진 전 대표를 돌려달라라는 그래요? 내용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뉴진스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영권이고 또 그 다른 회사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게 1대1로 계약을 한 직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 얘기도 해요. 어도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이브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도어랑 하이브랑 같은 회사 아니야라고 그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사자들이 느끼긴 그럴지 몰라도 사실 법인격은 완전히 다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법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뉴진스가 좀 불리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건 봤으니까 살롱 가보죠. 살롱 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양변. des 네. alertes. 이거 클림트 그림이죠. 네, 누가 봐도 클림트 그림이죠. 그건 알지 내가. 네. 클림트 그림이고요. 클림트의 많은 그림들 중에 이건 희망 2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입니다. 보통 아이를 가진 여성을 화가들이 잘 그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이를 가진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 밑에 보면 밑에 다른 여성 또 3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를 가진 여성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보면 옷으로 추정되는 위에 두른 걸 보면 이게 임신한 배아
그러니까 수정된 배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임신한 여성이고 또 그런데 배 위에는 또 해골이 하나 얹어져 있기도 해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흐름에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4명의 여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클림트가요 자녀가 1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결혼하지 않았어 클림트가 끝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또 양육비는 제공을 했지만 자기의 호적에 올리는 건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그림을 놓고 보면 4명의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사히 이 사회에서 커간다는 데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뒤에 벽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지할 곳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태어난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이가 잘 커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뒷받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정우성 씨과 관련 없이 이제 1인 가구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바쁘게 달려왔어요. 저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